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5일 첫 번째 12월의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몹시 추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오면은 주말에 이 건물에 이제 난방을 안 했다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잖아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니까 엄청 추워. 가만히 있으니까 몸이 점점점 얼어붙어가지고 제가 옷을 못 벗고 여러분 만나게 된 거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짜 한마디. 중국 진짜 위드 코로나 하려나 보네.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공항 앞에서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너무 급하게 찍어서 올리다 보니 그게 저 혼자 간 거예요. 저 혼자 스텝이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스텝 없이 하다 보니까 역시 제가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마이크 음질 빡빡 끊겨가지고 녹음이 끊겨가지고 너무너무 또 죄송했습니다. 근데 어제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자, 저 실업률이 3 이렇게 중간에 끊어지니까 이게 지금 숫자 얘기하는데 중간에 끊어지니까 지금 황당하더만요. 그죠? 저도 다시 한번 들어봤더니 이게 뭐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농업자 고용이 26 이렇게 막 이렇게 끊기니까 너무너무 죄송했고요. 오늘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주간 흐름을 보면 다우존스 지수는 0.24%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1.13% 상승했고 나스닥은 2.09% 상승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상승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 주말 시장 흐름은 한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대형주들의 약세, 반도체주들의 1%대의 약세가 나타났고 유가는 반등을 했습니다만 전주말 대비로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오르지 못하는 모습 보여줬고 유통업종은 강세, 그리고 방어주인 헬스케어, 제약 쪽은 강세를 보여주는 양상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올라왔죠. 미국 시장이 올라와서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고 투자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일반인들이 많이 할 거예요. 도기마을 분들은 애매하시는 상황이라는 거 느끼고 있으실 텐데요. 애매합니다. 자, 왜 애매하느냐? VIX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X 지표 지난 주말에 댓글로 VIX 20 이하로 떨어졌어요 라고 이제 우리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 수준이 장난이 아니야. 진짜 장난이 아니라서. 게다가 또 우리 댓글로 그때 확인했잖아요. 실시간 댓글로 올해 성적 플러스다, 순위 났다. 야, 더 대단해. 우리 여기 하는 이 각도기는 깨져가지고 이거 언제 이거 복귀하나 막 이러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우리 돈 버는 채널, 각도기의 말을 따르되 각도기의 행동을 따르지 마라. 그러면은 돈을 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댓글들이 많이 올랐는데, 자 VIX 지표 한번 살펴봅시다. 자, VIX 지표 좀 1년짜리를 한번 볼까요? 1년짜리 볼게요. 자, 작년 연말쯤에 미국 증시 어땠죠? VIX 지수 진짜 낮았죠. 작년 지수, 작년 연말 연초, 올해 연초, 작년 연말 어땠죠? S&P 사상 최고치, 나스닥은 작년 11월 사상 최고치. 자, VIX는 1년 내 최저. 자, 그 다음에 VIX 올라가면서 시장 박살이 났지요. 그죠? 기억하시죠? 박살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장 계속 봐달라고 최근에는 6월 달에 6월 달에 반등을 했다가 10월 달 오면서 또 박살이 나죠. 그쵸? 자, 보시면 VIX가 크게 낮아진 이후에 시장 박살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20이 깨졌어요. 자, VIX가 요즘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성, 극단과 극점의 유효성은 아주 높다. 이 지표로서는 이 중간에 어디 있는 거는 그냥 모르겠고, 뭔가 뾰족뾰족하게 올라가고 뭔가 뾰족뾰족하게 내려오면 이건 뭐지? 하는데 지금 오랜만에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기술적으로는 기술적인 흐름으로서는 약간 애매한 걸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이제 피어 앤 그리드도 보면, 제가 이제 좋은 때는 지났다. 피어 앤 그리드를 보시면 그 옛날 익스트림 피어에서 지금 그리드로 넘어갔죠. 탐욕 구간으로 넘어갔고
탐욕 구간에서 익스트림까지 가면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분위기상으로 채권 시장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리드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림까지 찍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VIX까지 보니까 슬슬 뭐 그렇게 썩 이제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요번에 진짜 그 타율 좋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이 시장에 대한 일부 우려를 전했습니다. 바바리아 리서치에서 전달을 해서 저도 보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네들도 페어 앤 그레이드처럼 불앤 베어 인디케이터를 만들어요. 근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기존에 어둡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0에서부터 올라온 거랍니다. 0에서부터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반등했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최근 매수세는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 상승률이 꽤나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고점을 찍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 증권주들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브로커 딜러 인덱스라는 게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구성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 찰스 스왑이라든가 모건 스탠리라든가 이런 좀 미국 증권사들인데, 얘들 주가가 올랐다는 거야. 그래서 그 US 브로커 딜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XBD라는 건데요. 이 차들을 보시면은 최근에 진짜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고점 대비 이번에 쌍고점을 만들고 있는데, 이 쌍봉 찍으면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마이클 하트넷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 부분도 최근에 올라온 VIX 지표하고 살펴보면 미국 시장이 지금부터 흔쾌하게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3년도에 다시 침체장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침체장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실업률이 결국 올라갈 것이고, 실업률이 올라갈 때 진짜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은 NBDR이 미국 전미 경제학 연합회냐 거기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침체를 판단을 하는데, 침체를 판단하는 결론은 항상 후행적이야 걔네들이. 이제 곧 침체 와요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항상 침체가 뒤에 있다가 한참 몇 분기 지나서 그때 침체였어, 나도 그 얘기는 할 수 있겠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침체를 결정짓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는 뭐냐면, 결국 후행 지표까지 침체가 되면 침체인 거죠. 그러니까 즉 고용이 침체가 되면 침체로 선을 하는데, 이 지금 마이클 하트넷이 실업률이 결국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미국의 가계저축률이 2%까지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2023년에 침체가 올 거라서, 지금 시장은 베어 마켓 랠리 중에 반등이었기 때문에, 베어 마켓 중에 랠리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베어 마켓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한 것이죠.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재미난데요. 여기서 이제 할 말 많아지는데,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조금 엇갈렸다. 시간당 임금이 전월비 대비로는 조금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11월치 시간당 임금이 전월 0.5%에서 0.6%로 올랐고요. 그다음 미국 전년비로는 4.9% 시간당 임금 상승에서 5.1% 시간당 상승으로 좀 올랐습니다. 11월 달에.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이 많이 계속 오르니까 임금 고용 완전 좋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연준이 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세게 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일어서서 짧게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잘렸는데, 다른 지표들 보자는 거죠.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가 26만 3천 명이 나왔는데 11월치에, 근데 예상은 20만 명 했단 말이에요. 20만 명인데 26만 3천 명의 고용이 진짜 좋구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엔 얼마나 나왔냐면 28만 4천 명이었어요.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덜 줄어든 것이죠. 줄어들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근무 시간 11월치가 34.5시간에서 34.4시간으로 아주 근소하게 떨어졌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62.2에서
62.1로 0.1% 소폭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실업률이라든가 고용지수라는 게 제가 보기엔 선행지표 아니다. 고용지수는 그냥 원래 고용지수들이 후행지표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고용지표 중에 선빵 날리는 놈들이 있다. 그럼 뭐냐? 기업들이 잘리면 그 잘리는 거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럼 잘랐느냐 안 잘랐느냐? 기업들이 잘랐지.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게, 야, 고용지수도 떨어지고 그 졸추 보니까 졸추가 올라가던 게 드디어 꺾였고, 졸추가 꺾였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지표들도 고용 관련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4주 평균과 장기 이동 평균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실업수당 청구는 실업하자마자 받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규 실업은 한 주간은 더 오르진 않았지만 그걸 4주 연속으로 그래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실업수당이 실업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받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게 결국은 실업과 고용 관련해서 선빵 날리는 선행지표들이 있는데, 이거는 실업수당 청구자 수, 그 다음에 구인 이직 보고서 졸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에서 나오는 해고 비율, 이런 거. 그쵸? 근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해고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자, 그러면 시차를 두고 그 해고 건수들이 결국 실업률로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런데 여기서 PMI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제조업 지수가 PMI 구매관리자 지수가 이제 막 떨어지죠. 40대로 막 떨어져. 기준선 50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인다. 자, 그러면 마이클 하트넷이 이제 내년도 침체 올 것이다 라는데 마이클 하트넷만 이 예상을 할까요?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역전? 얘기했죠. 이제는 2년물과 3개월물이 역전됐어요. 그 되게 심각한데요. 자, 2년물하고 3개월물 이왕 본 김에 한번 봅시다. 2년물, 3개월물이 어떻게 되냐. 이제 10년물은 볼 것도 없어. 10년물하고 역전은 볼 것도 없고. 자, 2년물 4.28인데 3개월물 4.31이에요. 3개월 2년물이 역전됐습니다. 이거 지금 이틀째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말씀드렸죠? 은행이 3개월로 수신받아서 2년물 이상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지금 수신물의 금리가 이자를 줘야 되는 것보다 대출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적어. 대출을 하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시작이죠. 대출을 안 하기 시작. 자, 2년물이 돌아오는 시점부터는 대출을 안 하기 시작할 거예요. 잘 아니면 줄이기 시작할 겁니다. 공격적으로 대출을 할 이유가 없어요. 마진이 적어졌기 때문에. 물론 가상금리를 받긴 하겠습니다만은 옛날만큼 그렇게 빵빵하게 대출을 해줄 이유가 없다. 시차를 두고 미국의 대출 증가율이 줄어들고 오히려 역으로 다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경기 침체. 자, 그러면 여러분, PMI 지수 떨어졌죠. 그다음에 고용 관련 선빵 지수들 다, 선행 지수를 다 꺾이고 있죠. 그럼 연준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끝인가? 라고 말씀드려요. 끝인가 이제? 끝인 것 같아. 자, 12월 금리 올리고 나면 5%? 이렇게 경기가 지수가 이렇게 빠르게 빠지면 제조업 지수가 이제, 그래서 내일 나올 제조업 지수가 그냥 한국 시간으로 5일이니까 내일 나올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주간 일정을 보면 이번 주간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첫날이에요. 첫날 나오는 그 제조업 지수, 구매관리자 지수가 있습니다. 구매관리자 지수가 그 ISM 그 PMI 지수, 서비스 PMI 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되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50 이하로 얘네가 나오는데 그 50 이하로 나오는 게 큰 폭으로 50 이하로 떨어지면 연준의 행동을 분명히 막을 것이라는 거죠. 예. 이왕 한 김에 스케줄 볼게요. 자, 스케줄 보시면 첫날 보시면 공급자관리협회 ISM의 제조업 PMI 나오고요. S&P의 서비스 PMI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면 보다 좀 확실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금요일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나옵니다. 근데 요거까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돼주면, 그다음에 11월 PPI 나오죠. 생산자 물가 지수 떨어지는 것들이 확연해 보여주면 연준이 행동하기에 제약이 될 겁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시장을 제약하려는 연준의 행동이 제약될 것이다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내년도 침체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릴 것이다. 못 내리면 의외로 시장은 안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침체로 그냥 곧장 가면 시장은 빠져야 되겠죠. 베어마켓이 연속되어야 하죠. 그러나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안 내리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 양빵 시장이 다 열렸다. 양빵 시장 다 열렸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실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S&P 기준으로 거의 30% 가까운 하락을 기록한 것은 연준이 생각지도 않은 금리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예상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 일도 벌일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금리를 세게 내리질 거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셌던 랠리를 회상시키시면 그건 조금 오해다라는 말. 그래서 오히려 박스다, 갇혀있다, 가두리에 갇혀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국 제로 코로나를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빨리 얘기할게요. 자, 최근에 제가 왜 이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을 주목해서 보냐면,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한국의 통화가치 흐름이 주식시장과 연동하는 흐름입니다. 통화가치가 상승하면, 즉 환율이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대체적으로 좋은데, 장기적인 상승에 있어서는 통화가치의 강세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런데 최근에 한국의 통화가 아시아권 통화하고 연동합니다. 특별히 위안화와의 연동성이 상당히 크고요. 또 일본 엔화하고도 연동성이 상당히 작지 않습니다. 자, 최근에 하늘 동향 살펴보시죠. 드디어 원화가 1300원을 깨지면서 떨어졌는데, 그때 같이 강세를 보인 게 지금 중국 위안화예요. 중국 위안화는 7.02가 나오는데 아마 오늘 7.01로 떨어질 겁니다. 7.01 또는 7이 깨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일본 엔화도 지금 급격하게 강세잖아요. 145엔이 넘어서 150엔을 바라보다가 지금 134엔으로 갔는데요. 자, 그 일본 엔화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의 흐름들 살펴볼게요. 자, 일본 엔화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엔화의 흐름 5년짜리 봐야 되겠네. 이거 뭐야? 길게 볼게요. 자, 일본 엔화를 보시면 그 80년대 요때 이제 그 250엔에서 그 프라자 합의 이후 이때 이거 빼고 보시면 얘네가 흐름이 이렇게 빼쪽하게 올라가면 한번 세게 빠집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긴 추세예요. 보시면 이렇게 빼쪽하게 올라가면 쭉 빠지고, 빼쪽하게 올라가면 쭉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요게 지금 최근에 어떤 흐름이었냐면 보시면 빼쪽하고 올라갔죠. 근데 보시면 빼쪽하고 올라가면 한번 빠질 때 얘네가 좀 길게 빠지는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근데 요때만 조금 예외였었는데요. 요때만 옆으로 횡보가 길었는데, 이번에 보시면 눈에 띄는 상승이었어요. 환율에. 그러면서 이제 꺾였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꺾여서 요런 그림들을 그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거는 답은 없어요. 과거 그랬으니 그렇게 보는 거고. 자, 이제 중국 위안화, 한국과 최근의 연동성이 가장 높은 중국 위안화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위안화가 얘도 아주 많이 오른 다음에는 얘는 조금 독특한 게, 요때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그 통화가 강세가 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후에는 급하게 이렇게 약세가 됐다가 다시 강세가 됐다가, 급하게 약세가 됐다가 급하게 강세가 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역대급 약세였어요. 근데 또 역대급으로 지금 빠르게 위안화가 그 강세로 가고 있는데, 요때의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요런 흐름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요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한국 원화도 같이 강세를 갈 확률이 매우 높죠. 요즘에 연동성이 제일 높으니까. 자, 중국 원화의 흐름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자, 원화 흐름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뾰족하면 우리는 항상 위기였죠. 뾰족하면. 근데 이번에 위기였는데, 지금 위기는 위기, 신용 경색인데, 신용 위기까지는 아니고 신용 경색인데, 요거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냐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꼬부라졌어요. 꼬부라졌고,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꼬부라질 때 요때 어때요? 99년, 2000년 닷컴 버블 나왔죠. 자, 그리고 역대 가장 긴 강세였던 900원대로 떨어졌던 2002년도부터 2006년, 7년까지의 원화 강세. 이때가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봤죠. 이때 한국에서 주식시장에서 부자가 나왔던 첫째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이때 주식 참여해서 그냥 대형주 들고 있었으면 부자 됐어요.
예. 그리고 그 전에 한 번은 뭐냐면 85년부터 그 88년 올림픽 그때까지의 원화 강세입니다. 이때가 로그 값으로 따지면 진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예요. 로그 값으로 따지면 이때 주가 정말 많이 올랐고 또 이때 정말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요때는 올랐는데 요때는 빠진 게 오른 거니까. 근데 대세 상승은 이때입니다. 자, 지수 그다음에 2011년 이후는 보시면 계속 횡보해요. 자, 한국 주식시장하고 한번 연동해서 볼까요? 코스피 지수 흐름하고 살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말이 맞나 틀리나? 자, 아까 말씀드렸던 80년대부터 90년대 그 88 올림픽 할 때 이때 정말 큰 폭의 상승입니다. 이거 로그 값 씌워보면 이때 상승이 정말 커요. 이때 상승이 정말 크고 이거는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가능한데 이때도 로그 값 키우면 진짜 큽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때 구간이 크죠. 이때가 왜 그 장기 그 원화 강세와 함께 초장기 강세였어요. 원화가 한국 주식시장에. 전 이때가 가장 한국 시장의 그 주식시장의 화양 연화시네 아니었느냐. 이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계속 횡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이제 이런 흐름인데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워낙 그 삼국 통화가 약세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의외로 그 앞서 봤던 엔화하고 위안화의 그 조금 장기간의 강세로 진입을 하게 되면 아시아권 통화에 연동되는 원화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으니 그러면 이번에 좀 한번 어쨌든 미국 시장도 큰 폭으로 빠졌었고 한번 흐름들 한번 기대해 볼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건데요. 각방꿀이니까 너무 기대는 마시고. 그런데 이것과 연관해서 최근에 중국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확실히 완화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눈에 잡힙니다. 그 대중교통 볼 때 이제 PC 이거 음성이에요. 이걸 보여줬는데 이거 안 해도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지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베이징, 상하이, 선전, 충칭, 텐진, 정저우, 쿤밍, 하얼빈, 우루무치, 광시성, 난닝시, 광동성, 주하이 뭐 이런 데가 되는데요. 베이징은 조금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보수적인 데가 풀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베이징시에서는 발열, 기침 등 4종 약품 구매 시 실명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도 중단을 했고, 선전시는 PC 검사소를 폐쇄했고, 쇼핑몰, 대중교통, 공원, 아파트 단지 출입 시 음성 증명서 제출을 중단했고요. 충칭시도 지역별 락다운 해제를 예고를 했고, 그리고 광저우시 최근 누적 확진자 16만 명인데 무증상자가 90%, 위중증 4명, 사망자 없음. 예, 감기약 비축하지 말 것. 감기약만 비축하라. 딴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위중증 얘기가 나오고 사망자 얘기가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거 별로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 이 얘기를 하기 시작되는 선전전이 시작됐다는 거야. 제가 보기엔 치명적이지 않아. 겁먹지 마. 드디어 굉장히 빠르게 저희 생각보다 만만 뒤로 갈 거라고 봤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네 라는 걸 느끼는 것이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 PP가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디플레가 임박했다. 중국에 못 견딘다. 디플레가 임박했기 때문에 못 견딘다. 아니면 실제적으로 지금 디플레다 라는 거죠. 자, 중국이 디플레를 방어하기 위해 위드 코로나라고 하고 뭔가 푼다면 한국의 수혜볼 업종들이 굉장히 많죠. 자, 대표적인 게 휴대폰. 휴대폰 3년간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어디 돌아다녀야 휴대폰을 바꾸지. 그죠? 물론 성능이 좋아서 옛날보다 사용 연한이 길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럴까요? 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를 하면 외국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자, 어떻게 될까요? 한국 주식시장의 시사 넘버가 매우 큽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국 시장은 기대를 조금 낮추시고 중국에 대한 기대를 조금 높이시는 구간에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12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